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나른한 오후 네. 마리뉴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11일 화요일. 네. 무려 화요일밖에 안 됐어. 오늘 금요일 아니고? 네, 목요일 네. 금요일도 아닌 화요일밖에 안 된 음. 네, 9월 11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또 찾아오신 분들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도. 마지 언니 오늘 일찍 들어와 주셨고요. 네. 우리 강희삼 씨, 우리 또 귀여운 강희삼 이삼이가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마음 아파하고 충격적 있었어요. 발언을 지금 던져놨죠. 네, 저희 새신자분에서 급격히 그 집사님이 되고 있는데. 급상승되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김봉현 로그인 아내님이 또 오랜만에 이렇게 요즘 자주 오고 네. 계세요. 네. 강무성님도 요즘 자주 강무성님, 하고 네,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마디 JJ 해주세요. 님 안녕하세요. 강무성님도 참 인사 많이. 강무성님 반갑습니다. 자주 네. 하세요. 네, 네. 네. 아니 강의사님이 약간 네. 위에서 압박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해 주시는데. 압박은 뭐 계속. 네. 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시죠. 에미라님 네네. 모스코에서. 네. 에미라님 반갑습니다. 모스코바 계신 거죠? 네네. 러시아. 모스크바가 모스코 같은. 예. 영어로 모스코인가? 뭐 영어로 모스코인지 러시아어로 나 순간 모스코인지. 모스코 던지고 당황했어요. 네. 네. 아셨네. 그렇습니다. 일본이네요. 네, 네. 네. 에미라님 반갑습니다. 네. 강희삼님이 네. 오늘 의상 멋지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네, 선배 의상 멋지시네요. 아이돌인 줄. 저희가 오늘 요즘 차이나 칼라. 옷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저희 옷을 보다 못한 저희 그 이제 뉴스데스크 코디님께서 네네. 아유 옛다 좀 인터넷 방송도 좀 제대로 좀 입고 나가라 네, 해가지고 네. 어제부터 네네, 좀 지금 챙겨주고 옷을 계세요. 챙겨주고 계신데 네. 이 옷 당황했잖아.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 이게 뭐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안 됐죠. 이거 묶어야 되는 거야? 둘러야 되는 거야? 허리 네. 둘러야 되나? 당황했고 선배 지금 차이나 칼라 처음 입어보셨다고. 저는요 이 태어나서 지금 요런 칼라 제가 처음 입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가는데 이 옷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난 임경아 씨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남자 옷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게 위가 이게 좀 이상하다. 나 이런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해가지고 임경아 옷인가 하고 근데 봤는데 사이즈가 중국 아나운서. 중국 아나운서. 최규철님 네. 씨는 전 되게 중국 아나운서 좋아요. 같다고. 전 너무 좋아요, 선배. 잘 네. 어울리세요. 네, 제가 어제 왜 그 얘기했잖아요. 한복 주문했더니 중국집 배달원 같은 옷이 왔다고. 그래서 경악했다고 했잖아요. 10,000원짜리 한복. 네, 그게 이제 한복도 이제 요즘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야 세상에. CCTV 앵커 같대, 선배. CCTV 앵커면 좋은 건데. 네,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혹스러움 속에 네. 오늘 방송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자꾸 걸리네요. 네. 네, 네. 감사해요. 네, 네. 네. 옷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잊지 감사합니다. 말아야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첫 코너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또 투표 한번 소개해주고 가시죠. 네,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오늘 또 5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보시면서 지금 김경호 기자 머리 왼쪽으로 아이 올라갔잖아요. 저 누르시면 투표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저희와 함께 오픈 편집회의를 하고 뽑아주신 기사가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직접 뽑아주신 뉴스가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오늘은 제가 갖고 들어가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첫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이상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김이상궁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뭐 가장 큰 뉴스 하면 메르스죠. 네. 메르스가 당연히 네. 아니, 당연히가 아니라 다행히 지난번에는 3년 전에는 이제 초기 대응을 잘 하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 막 급격히 퍼져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어쨌든 그 이제 감염자가 네. 바로 첫날 포착이 돼서 지금 어쨌든 이제 계속 밀착 감시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그 이제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사를 했냐 안 했냐,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택시 기사가 태우고 갔다. 그럼 CCTV로 확인하지 않으면 태웠냐 안 태웠냐 이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이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런 메르스가 또 언제 다시 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본인의 그 응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기자가 어떻게 과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집중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거 알았네요. 네네. 요즘 용산, 네. 서울 용산 어. 또 저랑 인연이 깊은 곳이죠. 네네. 용산. 용산에서 학교 나왔죠, 선배. 네. 용산에서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어. 근데 용산이 요즘 어제 오늘 핫 이슈인 거 아세요? 용산이요? 왜요? 네, 여러분 아세요? 국민청원에 이 용산이 올라갔대요. 왜요? 용산이 왜냐면 지금 이제 미군 기지가 거기 나가잖아요. 네. 이제 반환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를 이제 당초 계획이 공원 공원으로 기지. 만들기로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이 청년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거기다가 대량 조성해달라. 청년들 주거 복지를 위해서 대거 조성해달라. 어느 만큼 조성할지는 모르지만 조성해달라라는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이 젊은 세대에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계속 부동산 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공택지를 이제 조성하겠다. 공공택지라는 곳은 이제 땅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후보지가 다 이제 경기도잖아요. 지금 그죠. 네, 다 경기도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멀다. 만들어 주려면 가까운 곳에다가 만들어 줘야지 효과가 있지. 이게 멀리 만들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서울 한복판에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대형 공원이 없다. 이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기는 공원으로 순순히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대요. 정말 첨예한 논란이 될 수밖에 어느 없겠네요. 쪽에 좀 더 기울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선배. 어려운 네. 거 안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네, 네. 그냥 보류하는 걸로.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네. 청년 주거 주택을 임대. 임대주택을 네. 서울 한복판에 만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그 맨날 그리고 도심지 확보하는 게 가장 네. 이슈잖아요. 네. 어디 만들어 온다고 하면 다 이제 지역 반대도 심하고 해서 네. 그 용산 부지 정도면은 가능할 네. 것 같은데. 용산 공원이 사실 굉장히 넓은 크잖아요. 부지잖아요, 그 미군 기지가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이렇게 한쪽에 그러니까 좀 하고. 한쪽에 좀 높이 지어가지고 좀 이렇게 청년들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좀 지어주고 나머지 넓은 곳은 공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개인적 의견이 있네요. 네. 강 이사님 어떻게 네. 저한테 어려운 거 아닌 게 뭐냐고. 죄송해요. 세상이 어렵네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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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아까 네. 처음 오신 분 계셨는데, 네. 그죠? 누구요? 저 네. 올라가 볼게요. 윤주송님 처음 들어보는데 네. 신기하다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주송님. 윤주송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이덴님, 헤이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 좀 취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오늘 리포트를 하니까요. 뉴스데스크를 보시면 좀 길이 열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근데 이제 다 집 얘기 나오면 네. 서울시 주택 정책 해결한 적 없고 집 네. 구하기 힘들다고. 어려운 네. 문제 맞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우리 김이상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 준비한 거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안쓰럽네요. 어떻게 물이라도 좀. 홍상 왜 그런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발열 증상 네. 없으니까. 네.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네. 열받아서 그러셨다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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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기침. 바람개비님 노인기침이 뭡니까? 뭐예요? 노인기침 네. 뭐예요? 네. 뭐 이런 뿌리는 거라도 줄까요, 선배? TV 보영님이 담배 끊으라고. 담배 안 피세요, 핍니다. 이분. 담배 안 피세요. 술, 네. 담배 잘 안 하세요. 후시엄님 생방 맞습니다. 네. 네. 요즘 이 기사 보면 저 지금 뭔데? 몇 날 며칠 저희가 아직 소개는 안 드렸어요. 네. 왜냐면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네. 왔는데 진짜 너무 화나는 뉴스야.
그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아. 여러분 이제 그 아시죠? 이 사건 오늘 이제 나온 뉴스는 네. 이 대법원에서 근무를 하신 대법원에서 수석 재판 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예요. 네.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차렸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올해 초에 법원에서 나오면서 각종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재판 연구관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이런 것들을 대량 들고 나왔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이분이 근무했던 시기가 바로 그 사법농단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재판거래 의혹이 벌어졌던 그 시기. 예, 온갖 재판거래 의혹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고 법원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일이 벌어진. 그래서 검찰이 이분이 이 자료를 대거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그랬더니 법원이 한 건만 남기고 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맞아요. 아시죠? 그 한 건이 어떤 건? 그때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지. 이미 이거. 검찰이 갖고 있는 거 하나 빼고는 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문서 다 있는 네, 거 빼고. 그래가지고 기각된 거에 대해서 검찰이 또 영장을 청구합니다. 압수수색을 하겠다. 또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또 심사 기간도 보통 이제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이례적으로 나흘까지 가요. 이러면서 또 기각이 돼요. 계속 기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못 가져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못 건드리죠. 영장이 사실 이제 검찰에서 이분한테 제출을 해달라. 제출해달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영장 갖고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또 화나기 시작하죠. 빡쳐. 화나기 시작하죠. 빡쳐. 예, 이 화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새로운 드디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뭔데요? 이렇게 영장이 기각돼 있던 사이 이 유 변호사가 이 문서들을 모두 파쇄하고 이분 법관 출신인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컴퓨터 저장 장치는 분해해 버렸답니다. 어머. 정말 아니,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가 의혹이냐고. 그 기간 동안 이게 네. 벌어진 거잖아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 아닌가요? 네, 이 법원의 영장 기각도 분노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일했다는 지금은 변호사라는 분의 이런 행동도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 그래가지고 저희가 봤더니요. 그동안 이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법원을 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그동안 여러 번 신청을 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영장이 기각되는 율이요. 90%가 기각이 되고 있대요. 90%. 영장 신청을 이 법원 상대로 한 영장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90%가 기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평소에 다른 건들은 기각률이 얼마나 되느냐? 전국 법원에서 2016년에 신청됐던 청구됐던 압수수색 영장 통계를 봤더니요. 발부가 90%. 그리고 일부 기각이 9.8%. 전부 기각은 0.9%밖에 안 됩니다. 전부 기각 혹은 일부 기각까지 다 합쳐도 10%밖에 안 돼요. 다른 영장 청구건에 대해서는. 근데 법원이 잘못한 의혹에 대한 법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90%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네. 너무 이거는 저는 이거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상공 설명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네. 지금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지금 저희 법조팀에서 지금 이거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포트 준비 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관심 갖고 끊임없이 결과까지 봐야 돼요. 네. 이거는 정말 결론 네. 나올 때까지 이 감시의 눈을 네. 끊임없이 네. 지금 두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푸시엄님이 처음 오셨는데 네. 이거 무슨 방송인지 물어봤다가 네. 설명 듣고 이거 빡치는 방송이네요라는 결론을 내주셨어요. 푸시엄님 아주 눈치가 빠른데요? 근데 이 방송은 저희 네. 마리뉴는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편집회의를 한 다음에요. 네. 저희가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투표를 해주시면 투표의 상위권 기사가 뉴스데스크에 네. 또 보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마리뉴입니다. 네, 강희삼님이 재판을 할 때 법관이 들어오면 이제 판사가 오면 기립하라고 한다. 참 이거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왜 일어나서 기립을 합니까? 우리 이분들 개인적으로 뭐 알아요? 이 사람 개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개인을 향해서 기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을 향해서 기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의 권위와 네. 그거에 대한 인정 때문에 기립하는 거지. 네. 참, 근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네.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이건 네. 정말 우리나라 전체에 너무 네.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이에요, 이거는. 네. 이게 저도 오늘 가지고 이거 보고 아주
빡쳤는데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준비 중이니까요. 네. 여러분 8시에 네. 시간 되시면 MBC 뉴스데스크 좀 봐주세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병직님? 네. 병직님이신가요? 네. 놀라운 방송이네. 네. 시도는 좋다고 했어요.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신병직님. 신병직님의 네네. 사랑을 먹고 네. 저희가 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호님. 네. 네. 장기호님 어제 제가 시작하자마자 삼성 관련해서 네. 아주 열을 내면서 열변을 열변을 토하시죠. 제가 네. 삼성의 네.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네. 네, 아무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본코너로 들어가 보죠.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함께 만드는 뉴스데스크 제초상궁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뉴스가 바로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나갑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국민대학생들 위안부 소년상 무산 위기예요. 아, 이거 일단 저는 이 국민대 학생들 네. 참 이쁘더라고요. 네. 이거 제가 일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네, 이 사진 어떤 건지는 알겠죠? 소녀상이네요, 보시니까. 소녀상. 네, 위안부 소녀상인데 네. 지금 밑에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학생들 모습이 보이죠? 네, 네. 네, 이게 지금 그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네. 직접 모금을 하고 오. 또 직접 디자인을 하고 오. 직접 저렇게 만들고 있대요. 예술대 오. 학생들이. 표정이 정말 진지하게 만들고 있죠. 네네. 아니 저 소녀상 얼굴의 표정이 아, 네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전 소녀상이랑 또. 네, 강희삼님이 자발적으로 하셨는데 네, 네. 자발적으로 이 국민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세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금 활동을 했는데 네. 내가 2천만 원까지 모으겠다. 이제 비용이 필요하니까 네.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모아져가지고 네. 벌써 1,5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 만들고 있대요. 네. 근데 이 아까 그 소녀상 있잖아요. 네. 제가 사진 한 번만 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도청 PD? 요 이제 임경아 씨가 물어봐가지고 요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보면 이게 이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손으로는 치맛자락을 잡고 있고 잡고. 다른 한 손은 이제 주먹을 꽉 주먹을 쥐고 있는 쥐고 거예요. 있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억울하고 모진 세월에서도 꿋꿋하고 당당하게 싸워온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얼굴 표정에도 담겨 있네요. 네, 그리고 소녀상 발 주변에는 동백꽃이 있는데 이 동백꽃은 눈 속에서도 꽃이 핀답니다. 동백꽃이죠. 예, 그래서 이 동백꽃이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해요. 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민대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돈을 모으고 디자인까지 다 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대요. 너무 기특하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대 학생 한 명이 이제 학생처장한테 이메일을 보냈대요. 네. 이거 이제 학교에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 그랬더니 이제 국민대 학생처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불허한다. 세울 수 없다. 네, 학교에 세울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공적으로요? 네, 학생처장이. 어. 그래가지고 이유가 뭐냐.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연마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런 대학의 목적을 위해 국제적 교류와 연구 활동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녀상의 교내 설치는 허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국제적 교류. 국제적 교류와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추측은 되죠. 국제적 교류와 연구 활동이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어떻게 좀 해석이 되는. 이건 이제 저희의 해석인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입장에선 일본과 일본에 있는 대학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한 것이 아닐까. 이건 추측입니다.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국민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공식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국민대 홍보팀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네. 국민대 홍보팀의 그 답변은 이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학생처장이 개인적으로 말한 거다. 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정식으로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 말씀이라고 하셨지만 학생처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민대에 그러면 이거를 신청을 하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이걸 누가 결정해요? 어떤 절차로 맞네. 하냐. 그러면 그거는 또 학생처에 어차피 처장님 답변이 다시 또 학생처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올 초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3월에도 마포에서 서울시 마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마포구 홍익대 앞에 소녀상을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홍익대가 반대를 해서 못 세웠어요. 그래서 홍익대 앞에서도 못 세워가지고 결국은 뭐 마포 중앙도서관 앞으로 설치 장소를 지금 옮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뭐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는 대충 짐작은 가요. 짐작은 가는데 그게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기리는 동상을 사실 우리나라에서조차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고 이 만들어진 소녀상이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막 쫓겨다니는 듯한 이런 모습이 참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런 삶을 연상시켜서 너무 마음 아프네요. 너무 마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픕니다. 저 너무 마음 아프네요. 네. 근데 아까 학생초장님의 네. 발언 중에 앞부분 있잖아요. 네네. 뭐였죠 이게? 대학의 목적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 이론과 응용 방법을 교수하고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연마하는 고등교육기관이며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네. 거고 문제 네. 제기를 하면서 만든 거면 네. 그래서 근데 그렇네요. 그러던 와중에 네. 오늘 이제 대만에서 네. 또 소녀상 관련해 가지고 오늘 뉴스가 하나 들어왔죠. 네네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제가 리포트를 한번 짧은 1분 정도 되니까 네. 오늘 들어온 뉴스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문제는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아침 뉴스 네. 우리의 또 이남호 기자가 리포트한 건데 네. 한번 저희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네. 리포트 부탁합니다. 네. 지난 7일 대만 남부 타이난시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소녀상 쪽으로 발을 내밀고 주먹질도 합니다. 이 남성은 일본의 우익 인사로 위안부 진상 국민운동 조직의 대표인 후지 미스히코입니다. 지난달 타이난시 국민당 지부 앞에 대만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생기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내 우익단체 16곳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다 동상에 발길질까지 한 겁니다. 후지가 단순히 위안부 동상 설치에 반대한 걸 넘어 모욕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인들은 분노했습니다. 후지 일행의 출국을 금지하고 일본에 공식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위안부 강제 동원은 없었다며 세계 각국의 위안부 기림 활동을 방해해온 후지인은 여론이 악화되자 장시간 이동으로 몸이 뻣뻣해져 스트레칭을 한 거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대만에서는 1,200여 명의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이제 2명만 생존해 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 들어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리포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만에서도 위안부 피해자가 1,200여 명이나 되는데 생존자가 2분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우익이 지금 대만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소녀상에 대해서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오늘의 이 뉴스, 이 국내에서조차 우리가 지금 맘 놓고 세울 수 없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나요 갈게요. 몸이 뻣뻣해서 스트레칭 했다라는 답변 자체가 성의 없어서 네. 더 화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장난치는 건가 뭔가 저희 화나요 스티커가 없네요. 네. 아, 그래요? 저희 스티커 제가 놔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아까 네. 저희 그 새로 오신 분 네. 저기 푸시엄님 네. 푸시엄님 오늘 또 저희 초신자셔서 안내 네. 방송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 채팅창에다 투표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까 네. 김경호 선배 머리 왼쪽에 네. I자 누르면은 거기 투표를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네. 저희가 집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창 PD 아니고 고창에서 오신 분 아니고 고창 PD라고 저희가 네. 부르고 있어요. 전에 네. 방송하다가 한번 이렇게
난입한 적이 네. 있어서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신자 환영합니다. 저희 또. 네. 네, 하나에 붙였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 우리 또 준비하셨죠, 임경아 씨가? 두 번째 기사 네. 이 섬노예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적긴 했는데요. 1080건 중에 2건이라고 저희가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것도 네. 또 빡쳐요인가요? 이거는 네. 슬프기도 하고 일단 화가 네. 기본적으로 깔린 네, 네, 상태에서 네. 정말 네. 이거 참 보시면 네. 일단 장애인 권익 5호 기관이요. 올해 네. 상반기 1월부터 네. 6월 사이에 아부샤님이 우리가- 종교 방송이냐고 물어보셔서 종교 방송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저희 마린유교 마린유교의 네. 새신자님을 네. 환영한다는 겁니다. 네네. 우리 양정심이 계속 화나가지고 어떡하지? 네, 네. 네. 1월부터 6월 사이에 네.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 사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대. 현황 네. 조사를 218건이 조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뭐 가족이나 공공기관에서 한 거 말고 우리가 흔히 이제 저는 섬노예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같은 특정 지역에서 현대판 노예라고 할 수 있는 사건만 조금 의심 사건만 구분해 봤더니 네. 올 상반기에만 27건. 이게 이제 발견이 여러분 됐대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너무 쇼킹한 사건이어가지고 음. 이제 그 서해 앞바다에서 섬에서 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현대판 노예로 거기다가 놓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돈도 안 주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거의 노예 부리듯 한 사건이 바로 이 섬 노예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27건. 27건. 네, 이거 네. 제가요. 네. 그 2017년에 나서영 기자가 네. 관련해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 아니 지금 또 신부님 오시라고 신부님. 해가지고 나도 빙고는 저예요. 쿠션이 지금 계속 네. 업데이트 하시면 빙고는 네. 저예요. 신부님 여기. 예, 네. 신부님 옷 이렇게 입으신 거 보면 전 신부님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왠지 선배 되게 멋있어. 신부님 보면 멋있지 멋있는데 않아요? 되게 신부님 예.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중국 방송 아나운서에서 네, 이제 신부님까지 왔어요. 네, 저도 굉장히 네. 당혹스럽니다. 제 생애에서 처음 입어봐요 이런 네, 옷. 네. 예. 출석하면 초코파이 주는 네. 군대입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저희가 보도 네.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상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섬 주민이 아닌 낯선 남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5588 11588? 23 가족들과 연락은 오래전 끊겼고 지금은 염전과 양식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테레비 보고 그래도 여기 가족들 저가고 그런 거 보면 슬프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엄마 생각도 더 나고 그러죠. 짐은 조회 끝에 어렵게 신분을 되찾았지만 기다리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염전과 양식장 등 취약시설은 전국에 15,000여 곳. 아직 지적장애인 등 934명이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신님이 이게 아직도 뉴스에 나오냐고 하는데 그게 비극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만 27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임경아 씨가 갖고 왔는데요. 네네, 그 네. 27건 나온 게 새로운 뉴스입니다. 예, 네네, 그리고 상반기 또 조사를 예, 해봤더니 또 그거 10건 중에 2건. 네네. 그래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사례를 보면 이제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섬 지역 같이 외부의 시선이 많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경남 지역에서는 17년 동안 중국집 배달, 주방 보조를 해온 56살 이제 지적장애인이 있었는데 중국집 배달? 네. 근데 아, 장사가 네. 안 되면 막 이분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아. 던지고 이렇게 폭언까지 있었고요. 뭔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네. 그다음에 네. 이거 최근에 기사도 났었는데 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17년 아, 동안 네.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임금도 네. 못 받았던 이런 네. 사례들까지 많은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27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봤더니 네. 대부분 40살 이전에 착취당하기 시작했고요. 네. 평균 16년 6개월을 일했고 네. 40년 넘게 착취당한 사례도 2건이나. 평생 그냥 이번에 노예로 산 나왔대요. 거죠. 네네. 뭐 근로계약서 당연히 없고요. 네. 27명 중에 10명은 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이 네. 조사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네. 대부분이 근로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도 않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네.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보면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네.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이 나오면 네. 이제 매달 나오면 그것도 다 가져간 착취해. 사례까지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6명이 있었다고
있었대요. 27명 중에. 그래서 네.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상 장애 등급이 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사실상 장애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제대로 이제 거주지 말소 같은 게 다 돼 있는 분도 있고 네. 주민등록증도 아까도 보셨죠. 자기가 모르는 네.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권익을 주장하기 힘든 분들이었던 네. 거죠. 자, 여기서 문제점 저희가 두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하나는요. 이 현행 장애인 복지법 자체가 네. 이제 폭행, 협박, 감금 같은 게 수반돼야만 처벌하는데 네. 이분들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순치라고 하면 순치랄까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 많은 거야. 이런 사람은 처벌이 안 된대요. 그래서 27건 가운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5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10건 중 2건 나온 게 나머지는 처벌할 수도 없대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또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도 없고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나는 당했어요. 나는 이렇게 억지로 당했어요라는 뭐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못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 부려놓고선 처벌도 하나도 안 받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리고 임금 미지급이 반의사 불벌죄예요, 선배. 나 이거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이제 죄를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없으면 외부의 힘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번 사례 중에도 아니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권익 네. 보호를 위해서는 네. 후견인을 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이건 그래서 정말 네. 우리 법과 제도에 네네. 이건 진짜 미흡한 문제점이 점을 있어요. 법과 맞아요. 제도의 그 사각지대를 완전 파고드는 거네요. 제가 사례집 네. 중에 정말 마음 아픈 사례가 네. 이제 55살 이제 이신데 직접장애가 있으시고요. 30년 네. 동안 돈도 안 받고 농사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조사를 나갔더니 고용주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네. 우리 고용주 좋다고. 아,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미치겠네요, 잘해줘요. 정말. 너무 마음 아프죠. 그리고 또 한 사례도 있어. 아. 한 분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라면 구조가 돼서 한 섬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분인데 지적장애 2급이고 60대예요. 네. 장애인 복지시설로 보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적응을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가족들한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돈이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그걸 또 안 줬어. 자기 아. 친가족들이 연락도 네. 안 닿고 네. 원래 있던 섬으로 돌아갔대요. 아, 너무 마음 아프죠. 갈 아, 때 차라리 정말, 거기서는 네네. 막 바깥 생활에 있는 것보다 네. 낫다면서. 아, 이거 지금 질건하루님이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 하셨어요. 네, 이거는요. 부들부들하다는 분들도 왜냐하면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거는 비장애인들을 기준으로 한 법이죠. 그렇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법이 달라야죠. 이 비장애인들한테 적용해야 될 법이 지적장애인들한테까지 똑같이 적용이 되면 이건 국가가 조장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되게 문제가 네. 이제 섬노에도 처음에 문제됐던 게 네. 그 내의 경찰들은 상황을 알아도 네. 문제 제기 쉽게 못하는 거예요. 네. 너무 지역사회 자체가 네트워크가 좁다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행정 조직 중에 가장 작은 조직, 네. 주민센터, 네. 경찰 조직 중에도 옆에 있는 출동센터 이렇게 네. 조금 더 촘촘하게 지켜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네, 이거 이제 너무, 뭐 시사 프로라든지 뭐 그런 프로에서 아마 그 염전노예를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이분을 구출해가지고 데려가는 것까지 하고 끝나잖아요. 끝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거기까지 보면 아, 이분은 구출됐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 놓으면서 잠자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구출했더니 그 중에 처벌되는 건 10건 중에 2건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그 중에 상당수는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네, 이거는 네, 네. 우리가 좀 계속해서 네, 네. 관심을 가져야 될 네,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신부님 30분째 빡쳤다고 지금 푸시업님이 이거 저희 화나요 좀 네. 주세요. 네. 저희 스티커 좀 주세요. 어디? 여기. 네. 아, 이거 닫고 저희가 또 이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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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나요 가시고요. 네. 세 번째 기사 금강산 관광 중단 남측 피해액 2조 원. 이것도 이건 제가 이것도 준비해 하나요예요, 왔습니다. 선배? 하나요는 아니고요. 네, 이거 뭐 슬퍼해 보여요. 화나요라기보다는 지금 너무 화났는데 이미. 네. 아니 뭐 화는 조금 잦아들면서 네. 하도록 할게요. 네. 이 기사는 제가 너무 중요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화를 나셨으니까 우리 좀 일단 좀 좋은 화면으로 네.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지나가 보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화면으로요? 네, 네, 우리 좋아요. 금강산 모습 한번 보면서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준비된 영상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금강산 관광을 할 때, 네, 그 금강산 풍경이에요. 네, 이제 금강산 할 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때 금강산 모습인데, 상당히 제가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르네요. 영상이요? 네, 오, 멋진데요?
네. 네, 이거 살짝 뒤에 이제 폭포도 보이고, 예, 이런. 굉장히 오래된 모습인데, 영상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멋진 풍경을 기대했는데, 네. 지금 목소리 네, 여기까지. 당황. 네네, 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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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우리. 그래도 믿겠대. SA님. 네. 제가 네. 에이리님한테 멋진 그 금강산 영상을 좀 준비해달라고 했더니 금강산을 안 가보셔가지고 비디오 영상. 네. 좀 아쉽네요. 금강산 보면 가봤어요? 못 가봤죠. 네. 쫙 펼쳐진 금강산들 나오잖아요. 예, 막 뾰족뾰족하게 하고 막 그걸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네. 금강산 제가 그 정도는 남한에도 있대요. 네, 북한산 가면 이거보다 좀 더 좋아요. 북한산. 네. 예, 북한산 가도 이거보다 좋은 영상 나와. 예. 굉장히 안타깝네요. 제가 대신 여러분 사과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나신 거 예. 아니죠? 네, 제가 사과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22,000봉이 나와야 되는데. 22,000봉이 안 나왔어요. 네. 네. 여러분, 네. 이 금강산이, 왜요? 푸시언님이 구글로 보신다고. 네. 제가 구글로 볼게요. 푸시언님 첫날이신데 지금. 네. 네. 이 네. 금강산이요. 네. 금강산 관광이 시작했던 게. 신병직님 네. 가보셨대요.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신경진님. 신병직님. 네,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알아서 찾아보지 마세요. 네. 아, 죄송해요. 네. 트럼프님, 죄송합니다. 네. 트램프님이군요. 네. 트럼프가 아니고 류 트램프님이. 트램프인가? 네네. 네. 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던 게 98년이랍니다. 네, 98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네.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돼서 2008년까지 딱 10년, 그러니까 올해가 금강산 시작한 지 20주년이고요. 오, 끝난 금강산이 지 중단된 지 10주년이 10주년. 되는 해예요. 참 그렇군요. 네, 올해가 이렇게 굉장히 이 금강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금강산이 관광객이 그동안 그 100만 명이 넘는 분이 그 10년 동안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나서 제가 정말 땅을 치고 제가 후회를 했어요. 못 가봐가지고.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언제든 갈 수 있을 줄 알고.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렇게 10년이 흘러가니까 이제 금강산은 누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금강산 뭐 나중에 시간 갈 때 한번 부모님 가야지. 모시고 가야지 이렇게 네.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때 부모님 모시고 못 갔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셨잖아요. 그 10년 전에 모시고 갔으면 지금보다 너무 좋았을 것을. 젊었을 때 좀 더 건강하셨을 때 보셨을 수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젠 저희 부모님도 너무 나이가 들어버리셨고 너무 안타깝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린 네,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 그러니까요. 남북 관계가 한 번 풀리면 이게 풀리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지 네. 이게 거꾸로 갈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08년에 중단돼 버렸잖아요. 이제 왜 중단됐는지는 아시죠? 피격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비극적인 이제 사건이에요, 참. 예, 우리 관광객이 가셨다가 이제 이제 제한 구역이었죠. 제한 구역을 모르고 이제 군사 제한 구역을 넘어가 버리시는 바람에 거기서 피격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중단된 이후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고 계속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이제 금강산관과 이제 재개 못한다 하면서 이제 안전 문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나왔던 게 뭐 이런지 기억하시죠? 금강산 관광 해가지고 이제 외화 북한이 돈 번다, 북한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다 이게 있었고 개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개성 관광이 중단됐던 게 이제 북한이 도발했을 때 북한을 한마디로 우리 쪽에서 징계한다는 입장에서 개성 관광을 중단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안 좋게 한다고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이게 어디 북한만 안 좋겠습니까? 그쵸.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자료가 나왔어요. 자료가 나왔는데 이 10년 동안 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한 말고 우리가 입은 피해액이 물론 추산입니다. 무려 2조 원으로 추산이 된대요. 규모가 되게 네. 10년간이요? 네. 우리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 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재개가 안 되면서 이게 그 당장 그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요.
거기 온천장을 짓는데 355억, 아. 문화회관 짓는데 300억, 온정각 245억 투자했는데 이거 다 사실상 지금 날려버린 상황이 된 거죠. 북한이 다 몰수해버렸죠. 왜냐하면 다 우리가 중단시켜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관광공사가 입은 피해액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현대아산 아시죠? 현대아산이 사실 이제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 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투자금을 사실 지금 다 날려버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단됐던 그 시기에 현대아산 직원이 1,084명이었대요. 1,084명. 지금 현대아산 직원이요, 임직원이 150명밖에 안 된대요. 아, 그렇구나. 한마디로 그냥 폭삭 쪼그라든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요.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이 왜 중요할까요? 강원도 고성이요? 예, 우리나라. 지 그렇죠. 강원도 고성. 금강산을 가려면 입구잖아, 입구. 그쵸.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산 관광을 할 때는 네. 우리 강원도 지역도 네. 관광객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그쵸. 살아났었던 그 거죠. 지역에 다른 걸로 좀 이렇게 뭔가 안정적인 재정 자립을 마련하기가 힘든 그렇죠. 곳인데. 그래서 강원도의 이 고성 지역, 네. 고성 지역만으로 봤을 때 이 연평균 관광객이요, 그 200만 명이 줄었대요. 연평균. 네, 200만 명 이상이 줄었대요. 1년에 관광객이 200만 명 이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고성군이. 그러니 거기 얼마나 손실액이 크겠네요. 피해액이 크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고성군의 피해액만 지난해까지 3,600억으로 추산이 된대요. 여기 이미직원님이 네. 제가 예전에 1조가 감이 안 잡혔다고 했다고,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신 날로부터 하루에 66만 원씩 쓰고 조금 남는 돈이라. 그게 1조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조 원은 는, 9,999억보다 1억을 더 더하면 1조. 네. 그러니까 9,999억보다 1억 더 많은 게 1조거든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2조래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혜용 최고위원이 이 관광공사, 현대아산 등을 통해서 받은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강산 관광 빨리 좀 재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경제적으로만 봐도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쪽도 피해액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 정상회담 때도 이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때 이게 좀 더 진전이 됐으면 그래서 북미 협상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해서 좀 잊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 그리고 중단 10주년 해서 우리가 이 금강산 관광 잊지 말자 해서 오늘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뽑아주시면 오늘 뉴스데스크에 또 제가 좀 잘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10년이란 가치가 참 네. 10년 동안 늘 그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 여긴 것처럼 네. 저는 또 지난 10년 동안 이게 안 됐으니까 네. 남북 관계는 의뢰 그렇게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이 또 생겨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빨리 전환이 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볼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오. 오늘 그 소개 순서랑 소개 순위가 같아요. 순서랑 지금 1, 2, 3, 4, 5가 이것도 네. 처음이네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1, 2, 3이 지금 순서 해드린 대로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네, 말씀 안 드렸던 보건교사 없는 지방 초중고가 4위, 요양보호사 노조 이 관련된 논란이 5위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의 중간 집계 결과였습니다. 앞에 화날 네. 두 개가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번째 기사 우리 임경아 씨가 준비했죠? 아, 이 기사 네. 제가 준비했어요. 네. 이거 오늘 한겨레가 사례를 좀 많이 다뤘더라고요. 신병직 님이 네. 금강산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꼭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어때요? 네. 어떤지? 어떻다고 신병직 님이 혹시 말씀 주셨어요? 작가님? 아직 안 아직 주셨어요? 안 너무 하셨어요? 궁금해요, 네. 저. 너무 궁금해요. 신병직 님의 그 금강산 여행기는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잊지 않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커 왜 안 붙였냐고. 저희들 챙겨주셔야 붙여요. 네, 저는 뭘- 슬퍼요 슬퍼요 가도록 붙일까요? 하겠습니다. 네, 슬퍼요. 네, 슬퍼요 붙여주세요. 네. 그럼 학교 다닐 때 네. 학교 보건실 가셨어요? 저는 이 보건 기사 선생님? 보고서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전학을 3번이나 갔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가는 학교마다 저를 모르는 간호 선생님이 없었어요. 왜 엄마 아팠어? 하도 제가 어렸을 때 병치레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꾸 아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척 봐도 좀 뭔가 좀 비리비리해 보이잖아요. 난 그렇게 안 병치 그래요? 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예,
병체를 제가 많이 해가지고 간호 선생님 제가 항상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간호 선생님은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간호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 이 당연히 계신 걸로 생각했어요. 학교에. 모든 학교에 그렇죠. 학교에 간호 선생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네, 당연히 계신 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안 네. 계신 분이 안 계신 학교가 많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주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는 건데요. 네. 제가 지금 네. 숫자 잠시만요. 그 네. 일단은 네. 교육부 자료인데 한겨레가 발표한 자료예요. 그 시도교육청 보건교사 배치 현황이 잠깐만요. 나왔어요. 이카룰루님이 저한테 농사지을상이라고 농사 지었어요. 어렸을 때 농사도 지었어요. 저희 집 부모님? 부인 저희 농사? 부모님이 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공장 다니시면서 어. 또 밭도 크게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안 지어본 저 농사 많이 지었어요. 예, 그 지금도 저희 부모님 농사 짓고 계세요. 제가 가서 농사 돕고 합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네. 이제 네. 그 서울 같은 경우 네. 이제 배치 현황이 나온 아 건데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간호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양호 선생님, 양호 선생님. 앙정식님이 딱 짚어주셨어요. 양호 선생님이었어. 양호 선생님. 네. 맞아. 우리 때 양호 선생님이라고 양호 불렀어.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보통. 요즘 보건 선생님이라고 많이 한대요. 아 그렇구나. 양호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보건교사. 예. 막판 경호실로. 네. 네, 그 네. 이제 서울이 지금 100%, 서울은 네. 100%가 넘더라고요. 표를 보니까 이게 네. 서울 중에는 학급이 큰 곳은 한 명 이상 있는 곳도 있고 아. 보조교사를 두는 곳도 있대요. 보건교사가 두 분 보건교사 계시는 분. 곳도. 근데 광주가 이어서 99.1%거든요. 네. 그리고 네. 부산이 98.8, 그다음에 경기도도 94.6%예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는 뭐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전남이 55%밖에 안. 학교 두 곳 중 한 곳은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왜냐면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우리 반에 그런 간질 있는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친구는 갑자기 이제 간질하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 저희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데리고 양호 선생님한테 이제 데리고 갔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어린 학생들이 있는 곳은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 알러지 중에 네. 정말 알러지 심각한 친구는 바로 주사약 놔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항바이러스 항알러지제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오늘 뭐 네. 그 한겨레에 나온 사례는 네. 인천의 초등학교인데 네. 그 친구가 교실에서 부딪혀서 얼굴뼈가 부러졌는데 선생님이 그냥 괜찮을 줄 알고 둔 거예요. 하고 부모님이 봤더니 이상해서 형이 네. 봤더니 이상하다 그래서 부모님 와서 보니까 심각해서 데려갔더니 얼굴뼈가 부러졌다는 게 오늘 사례인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활동하는 네. 이제 그 통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이전에 나왔던 사례 중에 이런 게 네. 있대요. 네. 인천이 역시 인천 초등학교인데 급식통에 넘어져서 화상을 당했대요, 애기가. 네. 근데 화상 당하면 진짜 응급처치가 바로 찬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몰랐던 거야. 모르지. 저도 몰랐어요. 화상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 그래서 네. 그거 제때 못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병원 치료한 적도 있고 이번에는 또 그 부천에 있는 한 네. 고등학교인데 한 아이가 사탕 먹다가 이제 네. 또 기도로 넘어갔는데 네. 아임리법이라고 하나 여기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응급처치법이 있거든요. 뚝 해가지고 이제 위로 뒤에서 나오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예. 나오도록 하는 거 네. 또 몰랐대요, 잘. 모르지. 그래서 뇌사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초등학교 응급교사는 꼭 필요한데 네. 아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전남 지역은 그렇게 두 곳 중 하나고 왜 서울 지역은 그렇게 많고? 네. 아니 이게- 이것도 사실은 보면서도 약간 또 듣고 기분이 그런 게 또 지방일수록 또 없다는 게 참 더 그래. 네. 이게 왜 지역차가 나야 되냐는 거죠. 네. 봤더니 학교 보건법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시행령에 네. 그 순회교사, 그러니까 학교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둘 수 있다라고만 네. 돼 있고 네. 또 이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요. 정확한 규정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또 심지어 2007년에 학교 보건법이 한번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보건에 대한 환경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도 개정을 시행령 개정을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의무 규정이 사실상 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일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커도 선생님이 한 명인 경우도 있고. 네. 이래서 지금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네. 자, 이거 취재하다 보니까 네. 이 관련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이 네. 물론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 타임, 제대로 된 처치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이게 또 이제 도서 지역에 있고 네. 그런 학교일수록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 네. 또 이렇게 조금 방치된 아이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높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보통 상담실에서 보건실에서 네. 사실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어. 학교에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라는 상담 역할까지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 논리라면 오히려 도서 지역, 산간 지역에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다르대요. 경기도 교육청이 네. 올해 100%를 처음으로 채웠대요. 이전에는 100%를 안 되다가 네. 2015년까지만 해도 보경교사 없는 학교가 200곳을 넘었는데 학부모 민원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했더니 3년 만에 100%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왜 교육감과 당국자의 의지만의 문제냐. 이건 네. 제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도서 지역 또 외진 지역에 있는 학교일수록 더 많은 보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참고로 여러분들 푸시엄님이 네. 이러니 다들 서울로 가려고 하지 그러시네요. 네, 참 이것도 참. 네. 이거는 화나요 가시죠? 하나요 가요. 네. 이거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네. 800명 넘으면 무조건 선생님 2명 둬야 된다. 이렇게 네. 학교에 규정이 돼 네. 있대요. 네. 이거는 꼭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신병진님 금강산 후기 어디 있어요? 네. 올려주셨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 비슷한 산을 찾자면 속리산과 설악산, 주황산 합친 느낌이래요. 네. 결이 다름, 널찍한 바위마다 새겨진 체제선전 글씨도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군요. 이게 이제 북한이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 시조 한수가 네. 저절로 나오는.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예술 작품들이 다 금강산. 금강산을 배경으로, 네. 금강산을 그림으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신병직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기사 다 빡친다고. 네, 그럼 마지막 기사 볼까요? 네. 네. 마지막 기사 또 제가 준비했죠. 네. 네. 이거는 지금 성남에 있는 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인데요. 네. 여기 지금 노사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요.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세비양 실버홈이라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앞에 천막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사진 이제 빼주시고요. 네. 여기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 63명 가운데 58분이 네. 지난 6월에 노조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업무 환경이 좋지 않다. 뭐 CCTV 같은 걸로 감시한다. 휴게 시간 보장이 안 된다. 네. 이런 이유들로 노조를 결성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 했는데 노조 결성을 밝혀서 회사 측과 이제 단체 교섭 절차를 위해 밟으려고 하는 순간 병원 측이 네. 폐쇄를 했어요. 직장 폐쇄. 직장 폐쇄.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실은 이제 노조를 이제 탄압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네. 물론 그쪽의 주장은 네. 이렇죠. 네. 이미 되게 오래 전부터 네. 경제적인 이유로 2016년부터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네. 재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다라고 네. 주장은 하고 있지만 네. 노조 측은 어떻게 교섭을 하자는데 네. 갑자기 폐업을 할 수가 있냐라고 네. 지금 그 앞에서 이제 천막 농성을 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폐업이 받아들여지려면 안에 있는 환자분들이 다 이제 전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남아 있는 환자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사장, 그 요양원의 이사장과 노조 측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녹취록. 네, 근데 그 녹취록의 내용 중에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밥 먹여주고 오줌 싸게 하고 배부를 만큼 먹여주니까 지들 마음대로 결성을 해. 노조 결성 이거는 가로. 지들 마음대로 해. 이리야 회초리 좀 맞아야지. 이런 발언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어느 시대 얘기인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정말 네. 이 녹취가 사실이라면 네. 이게 뭡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단체 행동에 대해서 네. 어떤 거부감이 그대로 녹취록에 드러나 네.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네. 저희가 반론은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네. 이사장이 네.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실상 그냥 건물주에 가까운 분이다. 네. 상황을 잘 모르는 분한테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노조가 이런 대화를 유도했다라는 네. 게 지금 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를 어쨌든 가운데서 중재하고 있는 게 이제 성남시인데요. 네. 성남시랑 통화를 해봤거든요. 여기가 이전에 이제 불법 의료 행위와 식자재비 횡령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미 민원이 좀 들어와 있어서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7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이제 푸시엄님이 네. 노조 없는 회사도 만나보네라고 아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관리율 조직률이 높지 않아요? 10% 20%? 네. 예,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비정규직 부회사에서 더 네. 훨씬 낮았고요. 네, 그래서 네. 노조 가입돼 있지 않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가 없는 곳에서 사실 이런 이제 비인간적인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네. 아무래도 그 개인은 네.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노조가 또 이제 그런 사업장 중에 이제 노조를 네. 만들면서 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지는 곳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기본적인 건 법인 것 같아요. 네. 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네. 사업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하나요 특집 같아가지고 또 네, 요즘 왜 이렇게 요즘은- 하나요 기사가 많지? 요즘 하나요 기사가 많아요. 저희가 좋아요 기사를 가져오고 싶은데 좋아요 기사가 요즘 참 발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좋아요 기사를 적극 발굴하는 게 저희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목표 네. 중에 하나인데 네. 잘 없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곽현미님 12살 이거 핍시시티존님. 필시 필시 아니에요? 우리 영어 잘하는 무슨 뜻이에요? 네네 필시 시티 존님. 네, 네. 오랜 세월 갑질의 풍년이 만연되어 왔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신병진님 네. 너무 마음 아프다. 원래 좋아요란 게 있었나 보다고. 저희가 좋아요, 슬퍼요, 화나요 네. 세 가지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를 되게 열심히 네. 하려고 하는데 요즘 네. 좋아요 기사 많이 없었어요. 네, 음. 그렇군요. 네, 신부님 왜 욕하냐? 욕하셨어요? 네, 왜? 소수님이 네. I자가 안 뜬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셨는데요. 어? I자를 핸드폰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가요? 화면에 네. 터치를 하시면 I가 생겨요. 아. 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폰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네. 마우스로 하셔야 되고요. 네, 네. 투표 마감된 거죠, 피디님? 네, 투표 마감됐습니다. 네. 네. 오늘 순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요? 네. 아, 근데 위안부 소녀상은 아까 워낙 또 반응이 뜨거우셔서 네. 왠지 상위권에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랑 크게 안 바뀌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비슷할 것 같다. 네네. 네, 중간 투표가 평가. 마감됐습니다.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임경아 씨 예상과 비슷하네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국민대학생들의 소녀상 설치가 무산될 위기다라는 게 1위고요. 섬노예, 이제 현대판 노예 네. 처벌은 10건에 2건밖에 안 된다는 소식이 2위입니다.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중단, 남측 피해액이 2조 원이라는 소식이 공동 2위네요. 제가 네. 좀 부탁 좀 드렸더니 또 좀 네. 고려해 주셨어요. 밀어주셨네요. 또. 밀어주셨어요. 네.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그 보건교사 방금 전해드린 소식이 3위, 그리고 마지막 요양보호사 노조결성의 이사장 갑질 논란 5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1위와 공동 2위 기사 저희가 오늘 뉴스데스크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 채팅창에서 무슨 얘기하고 계신가 했더니 네. 아이가 없네요 했다고. 네. 아이는 결혼해도 안 돼. 너무 하신 거 누구야? 이름 불러주세요. 이카룰루님이네, 이카룰루님. 네, 우리 또 이런 거 근데 또 욕하면서 또 재밌다. 재밌잖아. 그래서 불렀어요, 이카룰루님. 네. 그래서 누구야 하면서 또 웃는 거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PSB님 네. 오셨죠? 요즘 왜 네. 안 해주세요? 네. 저 PSB님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네. 네,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PSB님 웃으셨다. 네. 네, 오늘 이제 화요일. 정말 아직도 화요일이라는 게 아직도 너무 화요일. 놀랍지만 믿기지가 오늘 않아요. 화요일. 네, 오늘 그런데 대신 날씨가 바깥에 너무 좋아요. 저 맞아. 네. 저의 위안 중 하나예요. 지금. 날씨가요. 그 낮에 2시, 3시 때는 또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밖에 다니기가 힘든데 딱 지금 마리뉴 방송 보시고 딱 퇴근하실 때 우리가 네. 절대 밖에 못 나가는 시간. 이 시간대 나가면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 좀 나가서 바람 쐬시면서 오늘의 고단함을 좀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너무 좋은 노래예요. 네, 오늘 저녁 8시 뉴스데스크에서 제가 여러분이 뽑아주신 뉴스 들고 오겠고요. 또 내일 오후 5시 5시에 또 같이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뵌 분들 꼭 다시 오시고요. 네. 우리 장로님들 꼭 오세요. 네, 여러분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에미라님 빠이.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감사합니다.